네, 제주지방검찰청이 어제 살인과 사체 손괴 그리고 은닉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얘기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촉구하면서 진술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세세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하여 범행 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네, 일명 고유정 사건인데 결국은 이 피해자 전 남편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로 기소가 됐죠. 네, 지금 뭐 결국에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네. 사건에 이제 포함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뭐 시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네. 그러나 지금 나온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자그마치 89건이나 되는 이제 증거, 그 안에는 혈흔도 뭐 발견이 됐고, 그리고 DNA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는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결국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졸피뎀이 네. 존재했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고, 그리고는 이제 범행 전후에 지금 이 고유정이 인터넷 검색을 했던 검색 기록, 예. 뭐 범행 수단, 그리고는 살해 수법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나 또는 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 기록들이 지금 충분히 확보가 돼서 예. 지금 시신은 없지만 살인을 이제 인정을 받는 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양형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이라는 걸 어떤 종류의 살인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선고하는 형의 양은 현저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일단 살인 그리고 사체 손괴, 은닉 혐의가 네. 적용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체 유기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살인도 형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뭐 다 자백했고, 네. 뭐 살인은 드러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사체 훼손이나 은닉, 유기도 다 드러난 것처럼 네. 얘기하고 있지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한 대로 네. 혈흔이라든지 DNA가 묻은 흉기, 예. 이것을 발견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만약 흉기까지 발견을 하지 못했다면 시신 없는 살인에서는 최악의 경우 말이죠. 네. 무죄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고의정의 자백에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죽였다, 네. 그리고 시신을 훼손했다, 뭐 은닉했다, 네. 유기했다 이 정도인데 그것은 언제든지 재판에 가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의정은 지금 성폭행을 방어하려다가 살해하게 됐다라고 네네. 정당 방위성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오른손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까지 해가지고 예. 이거는 뭐냐면 재판에 가가지고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든지 나아가서는 정당 방위를 주장하겠다는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제 89점이나 되는 여러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검찰에서는 자신을 하고 있고 예. 제가 봐도 이 정도 증거라면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 재판에 가가지고 고의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떤 방어 전략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많은 치열한 그런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살인 범죄에서는 동기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동기가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똑같은 살인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에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죠. 5년 이상부터 네. 말이죠. 근데 대법원 양형은 굉장히 넓습니다. 만약에 참작 동기 살인이라면 3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참작 동기 살인이라는 건 어떤 참작 동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정당 방위 같은 정당 방위성, 예. 정당 방위라면 이제 무죄가 되니까요. 네네네. 이런 걸 과잉 방위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내지는 또 어떤 뭐 불가피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방어하려다가 살해했다면 네. 그것이 참작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정당 방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네. 말이죠. 이 3년부터 그리고 만약에 중대 범죄, 그 다음에 인명 경시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3년부터 사형까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넓기 때문에 지금 이 범행 동기를 밝혀야 되는 것인데 예.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파편화돼서 예.
기억이 말이죠. 네네. 진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강적을 만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경찰에서 12일 동안 조사를 했고 긴급체포까지 네. 포함해서 말이죠. 검찰에서 20일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얻어내지 못한 겁니다. 예. 이 동기에 대해서 하나도.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공소 제기 후에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데 네. 검찰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재판의 방향을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주장들을 좀 번복하고 있고 진술을 거부하는 입장도 보이고 있으면서 내 기억이 파편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어떤 심리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 진술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이게 이제 고의적으로 수월하게 진술을 안 하려고 예. 질문에 뭐 이랬다 저랬다 지금 번복들을 하고 있는 네네. 건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계선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 해리 증상 같은 거를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 증상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실제로 자기 편의적으로 기억을 왜곡해가지고 지각하고 있다면 네. 그렇다면 또 진술을 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리 증상이라는 건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그렇죠. 거죠? 고통스러운 거를 일부러 잊어먹는 거예요. 떠올리기 싫어서. 예. 근데 이제 그게 의식적인 수준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상당 부분 의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고통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좀 뭐 강하다 이렇게도 예.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만에 하나 있다면 그렇다면 진술을 고유정의 입을 통해 가지고 받아내기는 뭐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회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계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네. 인터넷 검색 기록만으로도 이 계획성 여부는 충분히 입증할 수는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록으로 지금 검찰이 어디까지를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다가 뭐 이 개연성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고유정 입을 통해 가지고 범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듣겠다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뭐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판에서 어떻게 결과로 반영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일단 이 고유정의 친아들에 대해서 이 유족들이 친권 행사를 못하게 박탈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근데 이전에 보면 고유정이 자신의 그 아들의 성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유정의 심리가 굉장히 참 다른 범죄자들하고도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자기 집착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겉으로 완전한 가족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 18일 사실 제주도에 들어가잖아요. 제주도에 들어갔을 때에도 놀이방을 갔을 때에도 말이죠. 이 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친아버지가 아니라 이 계부의 성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행위도 했었고 하여튼 친양자로 입양을 하려고 했던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친양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원래 친부모와를 완전히 그 관계를 끊고요. 그 다음에 이 양부모 쪽으로 모든 것을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를 갖다 말이죠. 호적 같은 거라든지 또는 상속 같은 거라든지 모든 어떤 신분 관계를 돌려놓는 겁니다. 이것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어떤 면접 교섭권이라든지 치장자라든지 친권이라든지 성씨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런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의 생각이고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은 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 형량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칩니까? 형량은 이제 물론 이것이 계획 범죄를 이제 분배하는 것에 계획 범죄 여부를 따지는데 하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